아무리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정말 무심하게도 갑자기 떠나버린 남편이 한편으론 불쌍하지만 또 한편으론 야속하기까지 하네요. 그러고 보니 저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과부가 되었네요. 뭐 이 나이에 재혼하면 과부 탈출 바로 가능하겠지만 환갑이 다 된 마당에 재혼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혼자 늙기는 싫고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제 살림 꾸리고 사는 마당에 그냥 눈 딱 감고 재혼이나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역시 썩 내키지는 않는답니다. 뭐 남들이 과부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냥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네요. 죽은 남편 생각도 나고 별별 생각들이 스쳐가는 하루 속에 찾아온 오늘은 바로 남편 기일날이에요. 남편은 살아생전 수많은 꽃 중 유독 좋아했던 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안개꽃이었답니다. 꽃다발 속 조연과도 같은 안개꽃. 꽃다발에 안개꽃과 장미 한 송이만 있어도 장미 한 송이를 빛내주기 위한 조연 같은 안개꽃을 남편은 생전에 정말 좋아했어요. 나에게 가끔 장미 한 송이와 안개꽃이 가득 담긴 꽃다발을 선물해주며 당신은 장미꽃과 잘 어울린다며 나를 항상 주연이라고 했고 자기는 늘 안개꽃처럼 조연이 되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준다고 해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이야. 그 생각을 하니 자꾸 또 눈시울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살아생전 남편이 좋아했던 안개꽃을 사들고 남편 기일에 맞춰 산을 타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산소로 갔어요. 남편 무덤가에 앉아서 남편에게 술도 따라주고 꽃도 놓아주고 그렇게 혼잣말로 남편에게 잘 있었냐며 말도 걸어주고는 다음에 또 온다는 말과 함께 올라온 산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산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산은 개들이 짖으며 돌아다니는 산이 아닌데 순간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때문에 화가 난 듯 거세게 짖는 소리 같았어요. 갑작스런 개 짖는 소리에 위험할지 모르니 그냥 피하면 될 텐데도 이상하게 개가 짖으니까 왜 짖는지 궁금해요. 그쪽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뭐예요.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가면서 개가 짖는 쪽으로 좀 더 다가가 보니 글쎄 60대로 보이는 남정네들 셋이 둥기를 들고 서 있었고 거기엔 진돗개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를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한 사람은 큰 솥과 버너를 챙겨왔지 뭐예요. 그리고 미칠 듯이 그 개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저는 그만하라며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그 남자들은 뒤를 돌아 저를 쳐다봤고 뭔가에 들킨 듯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고개를 푹 숙이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못들 하시는 거냐며 산에서 개 잡아먹으려고 한 거냐고 말하면서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의 산에서 불 피우면 산불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데 모조리 싸잡아서 신고해드리냐고 하니 그 남자들은 헛기침을 해대며 말없이 개만 놔두고 산을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고 지친 건지 저 남정네들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푹 주저앉듯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개에게 다가가 보니까 그 개가 갑자기 제 얼굴 여기저기를 핥아주지 않겠어요? 마치 구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느낌처럼 저를 막 핥아주는 거예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고 이제 저런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개에게 말하며 다시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개가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해도 제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 보니 여긴 산이고 산 밑으로 가야 쟤도 집으로 제대로 찾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산을 타고 내려왔고 그게 또한 제 뒤를 따라 산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산 밑에 집들이 보이고 그 개는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 개가 자꾸만 제 뒤를 아직도 졸졸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때였어요. 아까 산에서 본 남정네들이 저 앞에 모여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저 개를 다시 해코지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이 개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일단 산에서 내려와 주차해 놓은 차에 올라타서 차 뒷문을 열어 그 개에게 타라고 하니까 아니 이 개가 말귀를 알아듣는 듯 글쎄 한 번에 제 차에 점프를 하며 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곤 바로 저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하며 서서히 달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우리 집에 도착을 했어요. 막상 이 개를 데리고 집으로 오긴 했는데 우리 집은 진돗개를 키울 만한 마당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듯 막상 데리고 왔는데 막막하다고 여기서 그만 내쫓을 수도 없고 일단 그 개를 우리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지 안 되겠다 싶어 우선은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병이나 병균이 있나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갔답니다. 수의사는 이곳저곳 검사를 해보니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중성화 수술을 안 한 1살 정도 추정으로 보이는 수컷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동물병원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다시 그 개와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개에게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걸었죠. 내가 과부인 거 어떻게 알고 수컷인 너가 나에게로 왔냐며 그렇게 장난이면서 진담 같은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이 개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건지 멍멍하고 짖지 뭐예요? 순간 웃음이 나왔답니다. 집에 와서 일단 이 개를 씻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실로 데려가 동물병원에서 사온 애견 샴푸로 구석구석 씻기는데 꼴의 수컷이라고 달릴 건 다 달렸더라고요. 아무튼 구석구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줬답니다. 이제껏 살면서 개를 목욕시켜본 건 난생 처음이네요. 그렇게 꼬질꼬질했던 개를 씻겨주니 정말 깨끗하지 뭐예요? 그리고 그 녀석도 개운했는지 갑자기 전보다 더 날뛰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우리 집 식구가 됐는데 이름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개가 거실에 널브러진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놀다가 휴지가 개 이마에 살며시 감겼지 뭐예요. 근데 또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쇠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하여 얘 이름을 단번에 돌쇠라고 지었어요. 힘도 좋고 건장해 보이고 딱 돌쇠 이미지에 걸맞는 개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리하여 그날로 돌쇠와 저는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으면 이 돌쇠 녀석도 자기 자리가 내 침대 옆인 것 마냥 펄쩍 뛰어 올라와서 내 옆에 눕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보인 건지 어쩐 건지 저를 글쎄 어찌나 핥아주는지 그러다 보면 이곳저곳 간지럽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가족 같은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더 정이 들었고 돌쇠에게 더 잘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쇠랑 같이 자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더라고요. 자꾸만 내 옆에서 자려고 하기에 돌쇠를 잘 때만이라도 옆방에서 따로 재워야겠다 생각하고 자는 시간 동안에만 돌쇠를 옆방에 가둬놨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런 식으로 자는 동안에만 돌쇠와 짧은 안녕을 했죠. 그날도 저는 옆방에 돌쇠를 가둬놓듯 놔두고 편하게 제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글쎄 갑자기 누군가 자는 저를 툭툭 건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잠결에 돌쇠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뜨기도 귀찮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냥 계속 자고 있었는데 아니 또 자는 나를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쇠 녀석이 문 열고 나왔다고 생각하여 다시 옆방에 가둬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떴는데 웬일이니? 아니 글쎄 검은색 복면을 쓴 남자가 시퍼런 걸 들고서 저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알았다며 돈 드리겠다고 말했고 순간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번뜩 돌쇠 생각이 났어요. 괜히 돌쇠를 저 옆방에 가둬놔서 강도가 쉽게 들어왔구나 생각했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돌쇠가 짖으면 이 강도가 도망갈 것이라 여겼고, 이 강도는 우리 집 옆방에 큰 개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강도가 자꾸만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해서 현금이 있긴 한데 돌쇠가 있는 옆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저보고 당장 닫혀있던 옆방문을 열라고 했고, 그래서 전 옆방문을 살며시 열었는데 그때였어요. 잠도 안 잔 건지 안에서 대기하던 돌쇠가 위협적으로 점프를 뛰며 강도에게 달려들었고, 강도는 개포비아였는지 아주 시퍼런 날까지 떨어뜨리고 갈 정도로 36개 줄 행랑을 치며 쏜살같이 달아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돌쇠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이곳저곳 살폈고 당장 112에 전화해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정말 돌쇠가 더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생명의 은인 같았고 개 이상의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옆방에 따로 재우지 않아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날부터 자는 시간에도 저는 돌쇠와 한 입을 덮고 자고 있었고, 돌쇠 이 녀석도 자기가 마치 내 남편인 것 마냥 옆에서 당당하게 이불 덮고 자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면서 듬직하게 다가오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감정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언니가 자꾸 저보고 재혼을 하라고 또다시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처럼 언니에게 아직은 재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친언니가 하는 말이 그럼 그게 데리고 평생 살 거냐며 남자랑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하도 친언니 등살에 못 이겨서 남자가 하도 괜찮다고 말한 것도 있고 하여 선이라도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봤는데 정말이지 언니 말대로 인물도 훤칠하고 듬직하니 매너도 좋고 게다가 사업가라니 직업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들어보니 이 사람도 얼마 전에 부인과 사별한 남자였답니다. 나이도 저랑 동갑이었어요. 선을 안 보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저지만 막상 이 남자를 만나니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이 남자를 만나면서 뒤늦은 나이에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 남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저는 우리 집으로 이 남정네를 초대했답니다. 남자는 그렇게 초대한 우리 집으로 들어섰는데 집에 있는 돌쇠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개 키우냐며 이렇게 큰 개를 왜 집에서 키우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인연이 되어 이렇게 키우게 됐다고 말하니 자기랑 재혼하면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주면 안 되냐고 하기에 저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는 개를 극도로 싫어하고 강아지 털 알러지까지 있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니 나중에 돌쇠를 다른 곳에 맡기더라도 이 남자랑 재혼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후 이 남자에게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던 도중 저는 습관적으로 돌쇠에게도 간식을 챙겨줬답니다. 그랬더니 돌쇠가 간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는지 평상시처럼 저를 막 핥아주었고 급기야 이 남자 다리까지도 핥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이 남자가 핥아주는 돌쇠를 발로 세게 걷어차지 않겠어요? 순간 돌쇠는 깨갱하며 뒤로 밀려났고 저는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저 남자가 갑자기 계획스키가 달려드니 놀랐다며 개가 아닌 계획스키라는 말까지 써대며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풍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사람이 나빠 보이던지 정말 이 남자 본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 남자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자기 전 먼저 잠든 돌쇠 녀석을 보고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끝내 결심을 했죠. 오늘 다녀간 재혼을 약속한 그 남자는 제 짝이 아니란 걸 말이죠. 내가 돌쇠랑 살면서 과부로 늙어 죽더라도 저 남자랑은 재혼을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 생각을 다음날 그 남자에게 전했고, 그 남자가 제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차인 것도 모자라 계획스키한테 밀린 거냐며, 살다가 정말 다른 남정네한테 밀린 것도 아니고 과부 하나를 두고 걔한테 밀려보긴 처음이라며 어디 한번 그 개를 서방처럼 잘 모시고 살아보라는 말과 함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까지 퍼부었고, 그 뒤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정말 사람 겪어보니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뒤로 저는 돌쇠와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어찌나 핥아주던지, 돌쇠랑 있으면 정말 웬만한 남자보다 더 든든한 느낌이 들고, 솔직히 걔지만 자세히 보면 못생긴 것도 아닌 것 같아요.